김천댁은 올해로 45, 사내 하나 없이 홀로 살아온 지도 벌써 해를 7이나 넘겼습니다. 처음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났을 때는 참 많이도 울었지요. 울다 울다 지쳐 눈물 대신 한숨을 품게 되고 한숨이 말라가자 더는 세상에 하소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듯 매일 아침 장독대 엽숙을 다듬고 해가 중천에 뜨면 바느질이나 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을 뿐이랍니다. 그러나 요 며칠은 그 고요한 하루에 금이 가고 말았으니 그것도 밤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 때문이었지요. 지붕을 타고 넘어오는 그 숨소리는 병든 사람의 한숨치고는 참으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무심히 넘겼습니다. 꽃분이 엄마가 허리가 아픈가 보네. 허나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 소리는 이어졌고 한밤중이 되면 어김없이 그 고통에 찬 한숨소리가 마치 땅 밑에서 우물처럼 퍼올려지듯 가늘면서도 길게 김천댁의 귀를 간지렸지요. 결국 넷째 날 밤 김천댁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쉰 채 말없이 등잔불을 끄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귀는 더 또렷해졌지요. 그 소리는 참 이상하게도 듣고 있노라면 몸속 깊은 곳이 간질간질하고 장독대 옆 수세미 넝쿨 아래에 감춰둔 어떤 추억들이 바람결에 다시 깨어나는 듯도 하였습니다. 저런 숨소리 언제 들었더라? 잊은 줄 알았던 기억이 발뒤꿈치부터 슬그머니 기어올라와 허벅지를 타고 가슴을 간지리다 어느새 목덜미를 타고 올라가 머릿속까지 뜨끈하게 덮어버리는 것이었지요. 그 밤 김천댁은 혼자 누운 이부자리에서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리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정녕, 저 소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란 말인가? 그날 새벽 그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 순간 바람결을 타고 또다시 서방님, 제발, 그만. 하는 그 미묘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이름? 서방님, 그 순간 김천댁의 뒷목에 서늘한 안기가 돌면서도 배 안 어딘가에서 뭔가 따끈한 것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 곧 포목상 최씨 꽃분이 아버지였지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은 틀림없이 꽃분이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허리가 아파 누워 있었소. 하며 안방에 누워있지 않았던가요? 아프다던 사람이 어찌 저리 뜨거운 숨소리를 내는단 말이겠어요? 그 새벽 김천댁은 차마 더 듣고 있지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와 이불을 깊이 덮었었습니다. 하지만 귀끝엔 여전히 그 숨결이 맴돌았고 속살은 점점 더 혼란스러운 기운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김천댁은 일부러 일찍 장독대를 닫고 된장을 뒤적이며 옆집이 눈에 띌 때까지 슬쩍슬쩍 시선을 흘렸습니다. 마침 꽃분이 엄마가 안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마루 끝에 서 있던 꽃분이 엄마는 팔소매를 걷으며 고추꼭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듯 내려앉았고 흐트러진 머리칼 밑으로 흘러내린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느릿하게 흘러내렸지요. 김천댁은 속으로 심호흡을 하고선 대문기둥 너머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엔 어디가 그리 편찮으셨소? 그 말에 꽃분이 엄마의 손놀림이 잠시 멈추었지요. 그리고는 어색한 웃음을 띠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천댁도 들으셨구려. 김천댁은 당황한 기색 없이 눈썹만 살짝 치켜 올리며 다가섰습니다. 무슨 병이기에 그리 아파하셨소? 한숨소리가 그리 컸으니 허리라도 삐끗한 것이오? 꽃분이 엄마는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털며 멋쩍게 웃더니 이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허리가 아픈 건 맞는데 아프게 한 것이 우리 양반 때문이라오. 그댁 서방 최씨 말이오?
그 양반이 요즘 웬일인지 허구한 날 밤마다 참말로 쉬지 않고 달려드니 그 말에 김천댁은 어깨를 움찔했고 손에 쥔 고무래가 땅에 탁 하고 떨어졌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속삭이듯 말을 이었지요. 나도 참 이 나이에 아직도 저런 걸 겪게 될 줄이야. 요즘엔 몸을 피하고 싶은 마음보다 나도 모르겠어요. 가끔은 내 몸이 더 먼저 달아오르는 것 같으니. 순간 그 말은 마치 낯선 바람결처럼 김천댁의 귓가를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고무래를 주워들었지만 이내 속내는 요동치고 있었지요. 하긴 여자가 40대 나이면 가장 뜨거운 때라 했지요. 김천댁은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넘기면서도 눈앞에는 자꾸만 포목상 최 씨의 얼굴이 어른거렸지요. 그의 묵직해 보이는 코며 빳빳한 머리털, 땀에 젖은 이마 위의 붉은 핏줄, 무게감 있는 어깨와 두 손 가득 안겨있던 배틀 천 뭉치들, 그리고 그 천을 풀어젖힐 때마다 피어오르던 남자 특유의 땀냄새. 김천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뒤척이다 바느질 실타래를 감던 손으로 무심결에 자신의 손목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실끝이 손등을 스칠 때마다 그 손길이 꼭 누군가의 따뜻한 손마디처럼 느껴졌지요. 정녕, 저 최 씨의 것이 정말 그렇게도 대단하단 말인가? 그녀의 목을 때는 저도 모르게 꿀꺽 움직였고 가슴으로는 알 수 없는 열기가 한 올 한 올 피어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덮은 이불 속은 묘하게 습기를 머금었고 숨결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등 아래를 타고 내려가는 듯한 상상이 바느질 끝으로부터 흘러들듯 번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김천댁은 장에 나갈 채비를 하면서 일부러 머리에 동백기름을 발라 묶었습니다. 요사이 단발로 자른 이마 따은 머리가 유독 차분히 정리되어 내려앉았고 저고리는 흔치 않게 밝은 다홍색을 걸쳤지요. 속저고리는 연분홍으로 받치고 치마는 보랏빛 물이 바랜 고운 사철 치마를 둘렀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본 김천댁은 속으로 중얼였지요. 나는 여전히 물이 찬 여자란 말이오. 장에 나선 김천댁은 일부러 뒷길로 돌아 포목전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단보다 더 고운 색의 천을 펼쳐놓고 한 뼘, 두 뼘 재고 있던 이는 바로 최 씨였습니다. 아직도 그 사내는 묵묵히 일에 몰두하며 천들에 묻은 먼지들을 털며 정리를 하고 있었지요. 그 묵직한 손끝이 참으로 힘있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최 씨, 안녕하시오. 김천댁이 말하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이내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천댁이 어쩐 일이요? 천이라도 한 필 들이시려는 게요? 그저 구경 삼아 나왔다오. 혹시 괜찮은 천들이 있나 하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바람결이 멈춘 듯 두 사람의 눈빛이 천 위에서 맞닿았지요. 김천댁은 놀란 듯 손을 거두었고 최 씨는 천을 급히 접으며 말했다지요. 이 천이 미끄러워서 조심하셔야 하오. 그러게 말이오. 천이 참 부드럽고 탄력이 있구려. 그 말에 최 씨는 슬쩍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김천댁은 부끄러운 듯 치마폭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김천댁은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최 씨의 손 참 뜨거웠다. 스쳤을 뿐인데도 이렇게까지 내 속이. 방 안의 등잔불은 유독 노르스름했고 벽에 드리워진 그녀의 그림자는 등허리를 따라 흐르며 고요히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속저고리를 벗지 않은 채 누웠지만 베개 아래의 뺨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그 밤 김천댁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행운이로구나. 아직도 그렇게 안길 수 있는 사내가 있으니 하루쯤 나도 그런 사내의 품이 그리운 날이 있단 말이오. 그리고 그 생각은 아주 느리게 그러나 깊게 김천댁의 몸속 어딘가에 씨앗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흐리던 하늘에 모처럼 볕이 들었습니다. 장터 초입에는 막 피어난 복사꽃이 바람결에 살랑이며 인사를 건넸고 닭장 옆 사내들은 집신을 끌며 우거지고 칸 사발을 두고 농을 주고받고 있었지요. 김천댁은 아침부터 들뜬 마음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손끝은 여느 날처럼 바느질감을 만지고 있었으나 시선은 자꾸만 먼 곳을 향해 흘렀고 마음은 장터 너머 어느 한 포목전 앞에 가 닿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최 씨를 다시 보게 될까?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신을 챙기고 고름을 매만진 뒤 조용히 집을 나섰지요. 걸음은 천천히 내디뎠으나 속내는 그보다 훨씬 앞서 장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포목전은 늘 그래왔듯 길목 가장 바람이 잘 드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색색의 천이 햇살을 머금고 찰랑이며 흔들릴 때 김천댁의 마음도 그 천처럼 바람에 쓸리듯 일렁였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포목상 최 씨는 마침 붉은 비단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목덜미엔 땀이 맺혀 있었고 그 땀방울은 한 줄기 강물처럼 척추를 타고 조용히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김천댁은 조심스레 그의 앞에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최 씨, 이 천은 얼마입니까? 아, 김천댁이시군요. 오늘은 어떤 걸 고르러 오셨어? 무늬 없는 흰 저고리감을 좀 보려 하오. 여름이 오기 전 하나쯤 새로 해 입을까 하여. 말을 하며 천을 만지작거리던 김천댁의 손이 무심코 그의 손등을 스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눈빛 속에 많은 것들이 오갔습니다. 부끄러움, 놀람, 그리고 그보다 더 숨기기 어려운 어떤 미묘한 열기. 김천댁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천을 다시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숨결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 천은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남다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의 속뜻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 같았지요. 포목상 최 씨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손이고 오신 분들이 천을 잘 고르는군요. 그 말에 김천댁의 뺨은 불그레하게 달아올랐고 치마포갈에 감춰둔 무릎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괜히 천을 팔목에 한번 감아보고 팔소매를 살짝 걷었습니다. 햇볕에 드러난 팔목은 매끈했고 손등에는 바느질로 생긴 작은 상처들이 은비실처럼 엷게 흘러 있었지요. 포목상 최 씨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팔목에 머무는 것을 김천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조심스러웠으나 단순한 장사꾼의 눈빛은 아니었지요. 그때 바람이 한번 휙 불어오며 천 몇 자락이 허공에 날아올랐고 본능적으로 김천댁과 최 씨는 함께 그 천을 붙잡으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이마가 닿을 듯 가까워졌고 몸과 몸 사이의 거리는 고름 하나만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흠칫 놀라 눈을 피했지만 가슴에서는 이미 빠르게 두근거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을 때 최 씨 또한 얼굴을 붉힌 채 눈을 돌리고 있었지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김천댁은 천 한 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이따 가져갈게요. 값은 돌아가는 길에 드릴 테니 잘 말아 두시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댁. 돌아서며 그녀는 한 걸음이 너무나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숨결이 아직도 귓가를 스치고 있었고 방금 전 손끝에 닿았던 천의 감촉은 어느새 그 사내의 단단한 팔을 닮아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김천댁은 천 한 피를 품에 안은 채 마루 끝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햇볕이 등에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저만치서 참새 떼가 울어댔지요. 최 씨도 나와 같은 음탕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녀는 천을 무릎 위에 펼쳐두고 조심스레 손끝으로 천결을 쓸었습니다. 살짝 얇고 부드러우면서도 속으로 한 겹 떠 걸치면 안의 것들을 어렴풋이 드러낼 만큼 투명한 그 느낌.
이런 천으로 속고름을 만든다면 안쪽이 훤히 비치겠지. 그녀는 스스로의 상상에 잠시 놀랐으나 이내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억눌렸던 갈망이 어긋난 곳으로 흘러나온 기이한 안도의 숨결 같았지요. 그날 저녁 우연인 듯 운명인 듯 장터에서 다시 마주치게 된 두 사람은 이번엔 말보다 눈빛이 더 길었습니다. 김천댁은 고춧잎을 사러 간다며 장 끝자락에 들렀고 포목상 최 씨는 작은 첨보다리를 어깨에 맨 채 물레방앗간 쪽으로 가던 길이었지요. 서로를 본 순간 발걸음이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김천댁이 장에 자주 나오시니 장도 흥성하겠소이다. 그의 말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 씨의 천이 고와서 그런 게지요. 모두들 최 씨만 찾는다 하더이다. 그 말에 그도 슬쩍 웃었지요.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며 첨보다리 하나가 그의 품에서 풀려났습니다. 붉은 물을 들인 고운 능직천이 허공에 나풀거리며 물레방앗간 담벼락에 부딪혔지요. 이거 참. 그는 허리를 굽혀 천을 주우려 했고 김천댁도 본능처럼 따라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몸과 몸 사이의 틈은 종이장처럼 좁혀졌고 두 이마가 다시 한번 맞닿을 듯 말 듯 스쳤습니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고 입술 사이로 빠져나간 숨결이 그의 볼 가까이까지 미끄러져 들어갔지요. 천을 움켜쥔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포개졌습니다. 비단보다도 더 부드러운 감촉, 그러나 그 안엔 뼈와 피가 살아있었고 김천댁은 천을 놓으려 했지만 그의 손이 먼저 천을 쥔 채 놓지 않았지요. 한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고 두 사람의 눈빛만이 마치 말 없는 약속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 놀랐지만 그의 눈빛은 미동 없이 그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천댁은 잠자리에 누워 속저고리를 단단히 여미고도 한기를 느꼈습니다. 아니, 한기라기보다는 어딘가 허전한 속이 푹 꺼진 듯한 공허함이었지요. 그의 손등에 닿았던 그 짧은 감촉이 자꾸만 되살아났고 머리맡에 베개에서조차 그의 숨결이 배어나는 듯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꽃분이 엄마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침 김천댁을 마주쳤습니다. 허리춤에 집자루를 메고 숨을 몰아쉬며 마루에 앉더니 갑자기 묻는 것이었지요. 김천댁, 요즘 서방님이 집에서 당신 이야기 자주 하더이다. 내 이야기요? 김천댁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아무 일 없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려, 김천댁이 요새 들어 옷빛이 화사해졌다고. 당신 말투에 매력이 있다고도. 꽃분이 엄마는 수줍게 웃었지만 그 웃음 끝엔 뭔가 섞여 있는 듯 했지요. 질투였는지 부러움이었는지 혹은 초여름이 다가오자 바람 속에도 어쩐지 땀내가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점점 더 뾰족해졌고 고추들은 벌써 푸릇푸릇하게 줄기를 올려 세우고 있었지요. 그날 아침 김천댁은 된장을 푸던 손을 멈추고 장독대 너머로 슬쩍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옆집 마당에서는 짐을 꾸리는 듯한 분주한 인기척이 오가고 있었지요. 꽃분이 엄마가 멍석 위에 포대기를 펼쳐놓고 옷가지며 침구를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김천댁이 말을 건넸을 땐 이미 마음속에선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꽃분이 산달이 임박했다 하여 사위댁으로 며칠가 있으려 해요. 그렇소. 잘 다녀오시게요. 제가 뭐라도 도울 일 있으면 꼭 부르시고. 김천댁은 그리 말했지만 마음속엔 다른 파동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엔 최 씨 하나만 남는구나. 이불을 덮고 누운 뒤에도 귓가에는 빈집이라는 두 글자가 자꾸만 울려 퍼졌지요. 최 씨, 오늘 밤엔 혼자겠지. 저 넓은 방 안에. 창가에 들이운 대추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그것이 이부자리에서 뒤척이는 사내의 몸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고개를 젖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천댁은 사뭇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복 고름을 정갈이 맸고 치마 속에는 평소보다 얇은 속치마를 걸쳤지요. 머리칼엔 향기 은은한 동백기름을 발랐고 눈썹은 가늘게 빗질해 올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모습을 보고 어디 아들이 가시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운 차림은 과부가 이리 멋을 낸다고 할 만한 것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더 고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지요. 그녀는 일부러 집안일을 오래 끌었습니다. 지게를 진 동네 사내들이 다 장에 나서고 장터가 한창일 무렵 옆집으로 작은 항아리 하나를 품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지요.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엔 개 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최 씨 안에 계시오? 김천댁은 담장 안으로 조심스레 고개를 들이밀며 낮은 목소리로 불렀지요. 그리고 그가 마루 끝에 앉아 천을 접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그의 팔뚝은 여전히 단단했고 땀에 젖은 저고리는 살짝 어깨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엔 바느질 바늘로 찍은 듯한 작은 상처가 가득했고 그 위로 햇빛이 내려앉아 마치 은빛 점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김천댁 어쩐 일이요? 그는 의외라는 듯 일어나 항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지요. 된장 좀 덜어드리려 왔소. 혼자 계시다 하여. 뭐 그런 걸 신세만 지게 되는군요. 그의 말에 김천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항아리를 받아들며 그녀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이번엔 서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등이 겹쳐졌고 손마디가 스치자 김천댁의 심장은 장독대 항아리처럼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 사내 품에 안겨보고 싶구나. 포목상 최 씨는 항아리를 마루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들어가셔서 차 한 잔 드시고 가시오. 된장 가져다 주시고 그냥 가신다 하면 사람 정이 허하지 않겠소. 그 말이야말로 가장 조심스러운 유혹이었습니다. 김천댁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무 걸음을 따라 조심스레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마루 위로 비쳐드는 햇살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고 방 안은 조용히 덮여진 기운을 머금고 있었지요. 방 안에 놓인 찻상 위에는 바느질감이 반쯤 펼쳐져 있었고 접어둔 사내의 저고리 하나가 그 옆에 얌전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고리를 보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아득히 끌려가는 듯한 감정에 사로잡혔지요. 어깨선이 단정하고 소매 끝이 조금 다른 그 옷자락, 최 씨가 저고리를 벗을 때의 움직임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가 마루 끝에서 찬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조용했고 허리를 굽혀 숯불을 다루는 손등에 햇빛이 내려앉아 땀이 반짝였습니다. 찬물은 곱게 우려야 제 향을 오래 지닙니다. 그 말에 김천댁은 괜스레 웃음을 머금었고 속으로는 중얼였지요. 사람 마음도 곱게 울어야 오래 남겠지요. 그가 찻잔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올리는 동작이 정중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뭔가 더 은밀한 마음을 읽어낸 듯 했지요. 찻잔이 손끝에 닿는 순간 김천댁은 손가락 마디에 전해지는 잔의 온도에 놀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묘하게 설레는 온기였지요. 잔의 입을 살짝 기울이자 입술을 스치는 향이 기이하게도 익숙했습니다. 이 향은 아까 그의 목덜미에 스친 냄새와 닮았구나. 그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은 가만히 그녀의 옷깃 사이를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치마폭 아래로 조용히 그 시선이 훑고 지나간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김천댁, 그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목덜미가 열기로 스멀스멀 달아오르더이다. 이상한 말씀일지 모르오만 요즘 들어 김천댁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심스러웠으나 숨지 못하는 열기가 담겨 있었고 말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의 숨결이었습니다. 김천댁은 조용히 입술을 열었지요. 여인이 혼자 오래 지내면 사내의 체온을 간절히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아직 손 하나 닿지 않았지만 이미 방한 공기엔 서로의 체온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손을 좀 잡아보아도 되는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포목을 만지던 그의 거친 손바닥이 그녀의 부드러운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지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교감 안에는 외로움과 갈망, 조심스러움과 설렘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스치며 엄지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촉감은 등허리를 따라 서서히 오르고 있었지요. 손끝이 뜨겁습니다. 최 씨. 김천댁의 손이 너무 부드러워 그런가 봅니다. 그녀는 손을 뺄 듯 말 듯 하다가 오히려 더 가볍게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속삭였지요. 이 손 너무 부드럽고 고와서 오랫동안 못 씻을 것 같소이다. 그 순간 그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고 그녀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에게 가까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아직도 옷 한 겹이 있었고 팔 한 뼘의 거리도 남아 있었지만 그 거리는 어느 때보다 짧고 아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시선을 내려두었고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만은 최 씨의 품에 안겨 당신의 여자가 되고 싶소. 그 말에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을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리듬은 그녀의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고 마치 배틀이 돌아가는 소리처럼 일정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심장 소리를 따라가며 중얼였지요. 참 오래도 이렇게 따뜻한 숨결을 잊고 살았구려. 그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이마 가까이까지 다가왔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최 씨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 품은 든든했고 등 아래로 감기는 팔은 조심스러웠으나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숨죽이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그의 체온이 살결 너머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만큼 뜨거웠고 뜨거운 만큼 살아있었지요. 이윽고 그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길을 허락했습니다. 그 손은 등허리를 타고 고름 끝까지 내려갔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젖혀 입술 끝으로 말없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만은 나를 죽여주시오. 그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손끝을 마주잡고 가만히 숨을 섞었습니다.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살아있음의 온기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는 아직 중천에도 오르지 않았건만 햇살은 벌써 등을 후끈 데우고 있었습니다. 김천댁은 장독대 앞에서 된장독을 열어보며 속된 말로는 별일 아닌 척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요. 허나 손끝에 감기는 된장의 무게보다 더 묵직한 것은 어젯밤 포목상 최 씨의 가슴에 닿았던 그녀의 가슴이었습니다. 밤새 땀을 흘린 것도 아닌데 속저고리가 습기를 머금은 듯 몸에 붙어 있었고 손등엔 아직도 그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 간질거렸지요. 그녀는 장독대 위를 정리하며 일부러 더 천천히 더 꼼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의 인기척이 언제쯤 마당으로 스며들까 귀를 열어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천댁 벌써부터 된장을 푸시나 봅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을 따라 가볍게 흘러들어왔고 그녀는 고개를 들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이 익을수록 더 자주 들여다보아야 하오.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겉만 봐선 모르지요. 그 마른 장 이야기였으나 동시에 사람 마음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마루에서 집신을 털며 내려왔고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걸음소리를 굳이 쳐다보지 않았지만 심장은 이미 그의 발끝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장독대 옆에 서서 허리를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 뚜껑이 삐뚤었어. 제가 좀 맞춰드릴까요? 그래 주시지요. 힘을 주면 제 손으론 잘 안 되더이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는 항아리 옆으로 다가와 뚜껑을 쓱 들어 올렸습니다. 김천댁은 자신도 모르게 저고리 깃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도 사소했지만 최 씨는 그 눈길로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말았지요. 그가 몸을 돌리며 항아리 뚜껑을 닫고 말했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니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 맞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속은 점점 더 끓고 있지요. 그가 천천히 그녀의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장독 하나가 있었고 말없이 스치는 숨결이 있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장독을 돌아 그녀 옆으로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묻은 된장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손이 곱습니다. 거칠지 않습니까? 거칠게 살아왔는데도 손이 여전히 고우시군요. 그 순간 그녀의 손등 위로 그의 손이 덮였습니다. 그 손이 위에서 눌리자 손등의 혈맥이 미세하게 꿈틀댔고 그녀는 가만히 숨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지요. 이 손 풀지 마시오. 오늘은 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녀의 손등 위에 놓인 그의 손은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어보았습니다. 장독대 뒤에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는 광이 있어요. 그녀가 말끝을 흐리자 최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밖이 이리 더우니 광안이 시원하겠군요. 그 말에 김천댁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그늘이 진 장독대 뒤편 광안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반 걸음 늦게 따라왔고 그녀가 광문을 열고 들어가 몸을 돌리며 그 자리에 조용히 멈추었지요. 그는 저고리 깃을 정리하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곳엔 저희 둘뿐이니 이 안에서 뭘 하여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녀는 눈을 감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김천댁의 얼굴을 감싸 안고 천천히 입술을 내려주었고 그 순간 그녀는 한없이 무너지고 싶다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김천댁은 어떤 사람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한 사내의 품 안에서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두 파른 등을 감싸고 손끝은 고름 풀린 옷자락을 다독였지요.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숨을 나누며 참았던 사랑이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김천댁은 다시는 저고리 고름을 이전처럼 매지 못했습니다. 고름을 묶는 순간마다 그 뜨거운 손길이 기억나 버렸기 때문이었지요. 광안에서 최 씨와 엉키고 된 이후 김천댁은 자신의 온몸이 조금 더 민감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도 시리 가는 바늘귀에 꽂는 감촉 하나하나가 어찌나 아찔하고 가늘게 와닿던지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이 살갗쥐를 스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지요. 장독대 뒤편 광안에서 그의 손에 몸을 맡긴 그 순간 그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여인이라는 걸.
아니, 다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덜컥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 그 뒤에 조용히 얹히는 무게. 김천댁 안에 계시오? 그 목소리는 낮았고 바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안에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문을 열었지요. 그는 등을 굽힌 채 서 있었고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문을 끝까지 열어젖혔습니다. 들어오시오. 저녁 때인데 와서 저녁이라도 드세요. 그가 마루를 오를 때 그녀는 이미 등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걸음마다 심장이 옷고름 사이를 뛰고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았습니다. 가마솥에 찬 국을 데우며 등을 돌린 그녀의 모습엔 어쩐지 부끄러움과 기대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천댁,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는 물끄러미 국을 휘젓다가 말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먹고 싶어 온 것인데.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분명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마루에 섰습니다. 그녀는 그 옆에 앉으며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 씨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덥석 쥐는 데에는 단 한 호흡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마주 앉아 한참을 손만 맞잡고 있었습니다. 김천댁은 못 참겠는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고름을 풀어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며 조심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고름을 스스로 풀어본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녀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풀린 고름을 조심스레 옆으로 넘겼고 속에 걸친 속치마가 은은히 드러났습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바람결에 한 겹 스르르 벗겨지듯 그 속은 아직도 여인의 살결로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등을 쓰다듬지도 허리를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감싸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였습니다. 이 밤 놓치지 말아주시오. 그는 대답 대신 입술을 그녀의 가슴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마저 달라졌습니다. 숨결은 뜨거워졌고 살결은 더 민감해졌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몸이 아닌 오랫동안 말라있던 가슴 안의 한 줌 그리움이었지요. 그의 입술이 이마에 닿자 김천댁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한참 동안 참았던 숨을 처음으로 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의 숨결이 미간을 타고 흐르더니 이내 뺨으로 내려와 은은한 체온이 얼굴을 감싸 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고름이 흘러내린 저고리 자락을 스르르 쓸어내리며 말없이 그에게 몸을 내맡겼습니다. 그가 그녀의 귀 옆으로 입술을 가져와 말없이, 정말 말없이 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시 품에 안기고 싶어 며칠 동안 참기 힘들었어요. 어서 꽉 안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더 조용했고 그 말은 가슴으로 먼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땐 등잔불이 그의 얼굴을 반쯤 감췄고 그의 눈빛은 마치 한밤중 연못 위에 비친 달빛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속치마를 걷어내렸습니다. 얇은 천이 무릎 위로 흘러내리며 마루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그 속엔 오랫동안 감춰왔던 여인의 몸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김천댁,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아름다우시구려.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가엔 억눌려 있던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그런 말 너무 오랫동안 듣지 못했네요. 하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들을 수 있어 고맙소. 그는 그녀의 눈가를 입술로 덮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그 감촉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가 그녀를 방 안에 이불 위로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팔을 벌려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천천히 깊고 조용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천댁은 방 안에 이불을 털 때마다 그 위에 남겨진 체온의 흔적을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흔적을 결코 지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천댁의 방 안 공기는 이상할 만큼 진득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이불을 거들 때면 어쩐지 그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체온의 잔향이 쉽사리 빠져나가지 않는 듯했지요. 그녀는 몇 날 며칠을 새벽녘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등 너머에 그 산의 잎알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2차례 더 그녀의 방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한밤중 닭이 울기 전 달빛이 부엌에 무쇠 솥을 희미하게 비출 즈음이면 그는 마당을 건너 방 앞에 조용히 섰고 그녀는 대답 없이 문을 열었지요. 그들의 입술은 점점 익숙해졌고 손은 주저함을 덜어냈으며 숨결은 마치 사발 안에 담긴 따뜻한 국물처럼 서로의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옆집 장독대 옆에 놓인 외양간 물통을 지나칠 때면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 위에 겹쳐지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고 뒷마당에 고양이 한 마리가 휙 지나가기만 해도 그녀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싼 기운을 느꼈습니다. 김천댁, 요즘 부쩍 마당을 자주 나오시네. 동네 아주머니가 건넨 한마디가 그녀의 귀에선 칼끝처럼 들렸습니다. 마당에 장독이 셋이나 되니 하루 2-3번은 들여다봐야 익어가는 맛을 안다 하잖소.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엔 정녕 들킨 건 아니겠지 하는 긴장이 인맥처럼 잔잔히 퍼져 있었습니다. 포목상 최 씨도 변했습니다. 장터에서는 예전처럼 장사를 했고 손님에게 건네는 말투도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묵직했고 그녀를 바라볼 때면 짧은 순간 머무심이 묻어나곤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멀찍이서 지켜볼 때가 많아졌고 함께 있을 때조차 손을 먼저 내밀기보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잦아졌지요. 그날 오후 그녀는 외양간 옆 고추대를 꺾다가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무도 없었지만 담장 뒤에 피어난 호박잎 하나가 이상하리만치 바스락거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 그림자로 보이는 법이지요.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그의 손이 닿자 처음처럼 고개를 젖히며 입술을 피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잠깐만 안아주시오. 그날 밤 달이 없었습니다. 등잔불조차 바람결에 자주 꺼지던 날이었지요. 김천댁은 일찍 저녁을 마치고 방 안에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오늘은 기다리지 않겠다. 아니, 기다리면 안 된다. 하지만 등 뒤로 흐르는 공기에서 그의 기척은 이미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천댁, 작고 조심스런 목소리, 문풍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그의 숨결, 그녀는 문을 여는 대신 가만히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설 때 2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리 왔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저도 낮에 너무 안기고 싶어 참기 힘들었어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앉았고 그녀는 2손으로 치맛자락을 정리하며 몸을 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등잔 하나 그리고 말하지 않은 수많은 감정이 있었지요.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그는 그의 거친 손으로 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요즘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녀의 말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내가 마당을 걷고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조용히 내 고름을 풀더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당신 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내의 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쥔 채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드릴까요? 그 말에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결이 달아올랐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그녀가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마치 며칠 전 장독대 뒤편 광안에서처럼 말이지요. 접근 좀 풀어주시오. 그가 뒤로 다가와 고름을 집었을 때 그 손끝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질 만큼 또렷한 떨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천이 풀릴 때 바람이 들이쳤고 그 바람에 저고리 안에 속치마가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드러나자 그는 숨을 멈췄고 그녀는 뒷목을 감싼 손등 위로 조용히 손을 포겠습니다. 이 손 떨고 있어. 김천댁의 숨결이 너무 가깝소. 그녀는 다시 몸을 틀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더 깊었고 그녀는 입술을 다물지 못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조용히 더 가까이 와주소. 그 말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이마가 이마에 닿았고 숨결이 숨결을 덮으며 두 사람의 온도는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고리 안으로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자락 위로 손끝을 천천히 움직였지요. 그 움직임은 거미줄을 타는 새처럼 가벼웠고 그녀는 그 손길에 맞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저희를 볼까봐 걱정됩니다. 그녀의 말에 그는 이마를 부딪히듯 맞댔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이 방엔 당신과 나밖에 없으니까요. 그 말은 너무 간단했지만 그녀는 그 말에 눈을 감고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천천히 걷었고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발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무릎이 겹쳐졌고 손끝이 팔꿈치를 지나 어깨로 흐를 때 그녀는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고름은 이미 풀려 있었고 치맛자락은 방금 핀 꽃잎처럼 조용히 바닥에 안착했지요.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 살결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당신이 내 어깨를 스치고 간 그날 이후 매일 저녁 몸이 먼저 기억하더이다. 그 말에 그는 그녀를 천천히 눕혔고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숨결이 깊어지고 그녀의 손끝이 이마를 훑으며 내려올 때 그는 그녀를 더 깊이 껴안았습니다. 이제는 제 몸이 최 씨한테 빠져서 큰일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 또한 김천댁의 맛을 알고 나서 다른 여인들 생각이 안 나오. 마침내 움직임은 절정을 향했고 그녀는 두 팔로 그의 어깨를 끌어안은 채 낮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숨결은 곧 탄식으로, 탄식은 기도처럼 바뀌어 방 안에 공기를 가득 채웠지요. 마지막 떨림이 지나고 두 사람은 서로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온 작고 낮은 기척, 누군가 마당을 지난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숨을 멈췄고 이불 속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이내 기척은 사라졌고 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애썼는데도 누군가 우리 사이를 눈치채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이를 다른 이한테 들킨다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소. 그 말에 그녀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정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김천댁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직 해가 들지 않았고 바람은 장독대를 돌아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녀는 저고리를 여미지 않은 채 이불 끝에 걸터 앉아 말없이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엔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불 아래 감긴 냄새는 며칠째 마주한 그의 목덜미와 손바닥에서 스며든 묵직한 남자의 향기였지요. 그녀는 손등을 들어 코에 가져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이미 자신의 살보다 더 익숙해진 그의 향기가 밤사이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 이 냄새를 떨칠 수 없게 되었구나. 그녀는 가만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어귀에선 물지개 소리도 슬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문득 이 관계가 머지않아 어디선가 닿고 있진 않을까 하는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기분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낮 우물가에서 마주친 동네 여편네 둘이 김천댁을 보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요즘 김천댁 살빛이 곱게 물이 올랐더라. 그래. 밤잠을 안 자는지 눈빛이 어쩐지 반들반들해.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했지만 등 뒤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허리춤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포목점 최 씨가 다시 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불 꺼진 마루에 앉은 채 자꾸만 문 쪽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지요. 김천댁,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보고 돌아갈까 하였소. 그가 그렇게 말하며 서 있자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만 보러 왔으면 방 안에 들어설 일도 없지 않소. 그 말에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듯하더니 이내 눈빛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허면 조금만 앉았다가 가겠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는 조심스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 등잔불은 없었습니다. 오직 창가에 걸린 하얀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방 안을 덮고 있었지요. 그녀는 저고리를 여민 채 가만히 말했습니다. 요즘 마을 분위기가 이상하오.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는 대답 대신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그녀의 손등에 닿자 두 사람의 숨결은 동시에 가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오.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손을 내려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조심스레 끼워 넣었습니다. 조심하되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치마폭을 정리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공포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욕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의 손끝이 저고리 고름을 잡자 김천댁은 저도 모르게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풀어지는 끈은 너무도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두 사람의 숨결은 더 격렬해졌지요. 고름 하나가 풀리고 속저고리의 끄트머리가 그 손등을 가볍게 스치자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가만히 그녀의 뒷목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등을 굽혔고 목덜미로 흘러내린 그의 체온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등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춤에 머무를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오시오. 이 숨결은 오래 들여다보고 싶소이다. 그 말에 그는 그녀의 어깨에 뺨을 대었습니다. 이마가 어깨에 닿자 그녀의 숨이 목끝에서 떨렸고 고름이 풀린 저고리는 이내 어깨를 흘러내려 등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치마를 감싼 손을 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당신을 안아도 되겠소. 그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뺨의 굴곡, 눈썹에 스치는 짧은 솜털, 숨소리 사이로 흔들리는 콧등의 미세한 떨림, 그녀는 이마를 가져다 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최 씨를 기다리게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의 심장을 들썩이게 하기엔 충분했지요. 그녀의 입술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자 그는 두 팔을 벌려 그녀의 등허리를 감쌌고 그 숨소리는 마치 오래 묵힌 술병을 따는 듯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속치마자락을 잡아 살며시 들어올릴 때 그녀는 고개를 젖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달빛 나를 비추고 있겠지요. 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달빛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을 것이요. 지금은 오직 내 눈빛만이 김천댁을 비추고 있으니.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치마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한 자락의 바람이 이불 위를 훑었고 그 바람 속에서 치맛자락은 바닥을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지요. 그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잡아당겨 그의 무릎 위로 덮었습니다. 최 씨는 그녀를 가슴에 품은 채 이불 속으로 천천히 몸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이 가슴에 닿자 그녀는 낮게 숨을 들이마셨고 그 손등을 덮어주었습니다. 이 손 날개가 달렸군요.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에 힘을 실어 천천히 그녀의 몸 위에 손을 펴냈습니다. 그 입맞춤은 짧았지만 그 아래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지금 부서지고 있어. 이 숨결로, 이 손길로 나란 여인이 다시 흩어지고 있어.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그녀를 눕히고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다시 꿰매겠소. 한 땀, 한 땀 다정히 꿰매겠소. 그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눈꼬리에 맺히고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마저 그는 입술로 천천히 지워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 향기 고름보다도 더 진하구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웃었고 그 웃음은 등잔불 대신 방 안을 환히 밝혀주는 듯했지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들킨 대로 후회가 있다면 내일 하자고 그들은 그날 밤 한껏 사랑하고 한껏 포기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김천댁은 장독대 옆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서 흘러나온 체온이 아직 식지 않았고 방 안에는 그의 향기가 마치 한겨울 장에 풀어놓은 매화꽃처럼 은은히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고리 깃을 여미지 않은 채 자신도 모르게 치맛자락을 매만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 없이 고요한 마당, 그 조용한 틈새로 새어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어쩐지 이상하다. 그녀의 촉은 늘 바느질보다 정확하였습니다. 최 씨는 불과 1시간 전 그녀의 이마에 이슬 같은 입맞춤을 남긴 채 문 밖을 나섰지요. 그가 돌아선 뒤 김천댁은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문턱 앞에 선 그녀의 발밑으로 누군가가 지나간 듯한 발자국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자국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이 좁았고 뒤꿈치가 살짝 꺾여 있었으며 무언가를 엿보다 발을 돌린 이의 흔적처럼 담장 쪽으로 빠르게 사라져가는 방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발자국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겨우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그녀는 등을 벽에 기댄 채 무릎을 모아 앉았습니다. 손등을 바라보니 그의 손이 머물렀던 흔적이 아릿하게 남아 있었고 그것마저 어딘가 부끄럽고 아슬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었던 것일까? 그 생각은 죄책감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를 찔렀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로 가던 길에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무심히 건넨 한마디는 그녀의 등줄기를 더욱 서늘하게 했습니다. 김천댁 요즘 새벽에 마당에 나오는 일이 많으시대요. 그녀는 웃으며 대꾸했지요. 된장이 숨쉬는 새벽이 가장 좋지 않소.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치맛자락을 매만지며 바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불을 덮은 채 창을 닫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마루 끝을 스치고 그림자가 방 안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그녀는 온몸이 굳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그녀는 기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문 쪽으로 향한 시선은 자꾸만 고정되었고 입가에 맺히는 숨결은 어디론가 터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던 건 어쩌면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봄은 아름답지만 모든 봄이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가 찾아온 건 해가 완전히 지고 마을 사방이 조용해진 뒤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말없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인사도 미소도 농도 없이 그저 두 팔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이마를 가슴에 기댔지요. 그도 말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사이엔 두 벌의 저고리가 있었지만 그 체온은 옷감 너머로 이미 진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천댁, 그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그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안아주시오. 그 말엔 간청이 담겨 있었고 또 다른 이름의 항복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는 그녀를 방 안으로 이끌며 등잔불조차 켜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두 사람을 천천히 비추었지요. 이불 위에 앉은 그녀는 저고리를 벗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고름을 느슨히 풀어 어깨끈 하나를 흘려내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고 그는 말없이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등을 타고 오르는 따스한 기운은 살결 깊숙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누가 우릴 본 것 같소이다. 그 밤 마당에 발자국이 있었소.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마를 그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와야 했습니다. 오지 않았다면 내가 살 수 없었을 것이오. 그 말에 그녀는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 행동엔 주저함이 없었고 대신 눈빛에는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체념과 확신이 공존하고 있었지요. 그는 그녀의 속치마를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천이 스치는 소리는 조용했고 그 아래로 드러난 하얀 살결은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눕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는 채 이마를 맞댄 채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더 깊이, 더 오래 나를 품어주시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몸은 천천히 하나의 선율처럼 겹쳐졌습니다. 입술과 입술이 겹쳐질 땐 단 한 방울의 소리도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의 가슴에 닿는 숨결은 기도처럼 서약처럼 천천히 살결 사이를 적셔갔습니다. 짧은 숨소리엔 두려움도 있었고 절정의 고요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숨소리 위에 자신의 입술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고 그들이 맞닿은 지점마다 젖은 열기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허벅지가 겹쳐지고 그의 손이 그녀의 뒷목을 감쌀 즈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온몸으로 그를 감싸 안았고 이불 속 그 작은 세계 안에서 그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자기들만의 시간을 조용히 살아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손이 이불 위를 더듬다 등잔 받침을 가볍게 툭 치자
작은 소리가 났고 두 사람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밖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소이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이불 아래만큼은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으니.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